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논란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12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 한화그룹이 2036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콘도와 호텔 객실 1,090개와 테마파크, 에너지 전시관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 절차의 첫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중산간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오수 문제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 하루 8,000톤 가까운 오수를 전량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곳이어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물 사용량은 하루 5,422톤으로 예측했는데 60%인 3,262톤을 광역 상수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혀 애월읍 일대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사업 부지에 법정 보호종 동식물들이 대거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지금 중산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법정 보호종이나 그리고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상 그 개발 사업 입지로는 부적합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산간에 골프장이 없는 관광단지는 개발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오영훈 지사는 특혜는 없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애월포레스트는 개발사업 승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애월읍 지역 주민 설명회를 3차례 열고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특혜 논란에 환경 훼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한편 한화그룹이 우주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산업단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옛 탐라대 부지 30만 제곱미터의 자연 경관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심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절대보전 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이 공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높이가 100m나 되는 발전기 18개를 세우는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바다의 발전기와 육지의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선을 해안에 묻고 돌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을 묻은 해안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절대 보전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절대 보전 지역 1,300여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200여 제곱미터에서도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림해상풍력발전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이미 한 차례 허가를 받으면서 이곳이 절대 보전 지역이며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면에도 절대 보전 지역이 표시돼 허가받은 부분을 넘어선 사실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은 아직까지 자치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은 문화재 조사 누락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 혐의도 자치경찰과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어 도의회에서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림해상풍력의 무단 공사는 절대보전지역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은 다음 달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완공 시점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통행로 다툼에 빌라 단지 입구를 막은 바위 보도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소방서 연동 119센터는 단지 입구에 있는 폭 2m가 넘는 바위로 고가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바위를 강제로 처리할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시도 사유지에 놓인 바위를 철거할 방법이 없어 예산을 편성해 내년 초에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의 한 빌라 정문 입구에 마을회가 지난 6월 후문 개방을 요구하며 바위 3개를 갖다 놓았고 주민들 간 통행 방해와 폭행 등으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제주시 연북로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계획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장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도내 19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행사 구간은 자가용 이용이 집중된 곳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곳에서 걷기 행사를 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부터 동쪽 방면으로 2km 거리에서 왕복 5차선을 통제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고 길었던 폭염도 끝이 보입니다. 주말 동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우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제주 산지에는 4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고온다습한 남동풍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더 발달하겠습니다. 남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장마철 같은 장대비가 쏟아질 텐데요. 제주도는 산지에 150mm 이상, 중산간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어서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 바람이 잦아들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고요. 산간 지역은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산간도로 이용하신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해안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보시면 대부분 27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산간 지역은 21도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북부, 서부, 동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와서 바닷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폭염이 누그러들겠습니다. 낮 기온이 27도까지 내려가겠고 다음 주에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국 해녀협회가 제주에서 출범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전국 해녀협회 창립 총회가 열린 가운데 제주를 주축으로 8개 연안 시도의 해녀 대표 대의원들과 전국 해녀 등 100여 명이 모여 해녀 어업 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국 해녀협회는 전국 만여 명의 해녀 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해녀 어업 유산의 세계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초대 회장으로 김계숙 제주 해녀협회장이, 부회장으로는 성정희 경북 해녀협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찾는 제주 지역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제주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인당 277만 원으로 지방 환자 중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경남이 259만 원, 이어서 전북이 257만 원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2조 6천억 원 가운데 지방 원정 환자 진료비는 1조 4천억 원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제주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1년 동안 제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770만 원으로 서울의 1,403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분양가는 한 달 전보다 5.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등봉 도시공원에 들어서는 위파크 제주의 분양가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덴마크 쉐네르보르시의 민관 협의체인 프로젝트 제로, 에너지 기업인 덴포스 코리아가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한 실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고 에너지 재활용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